네, 반갑습니다. 주식블록스입니다. 무더운 날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특별히 5G 이제 네트워크 장비주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기술의 방향상 5G는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인프라이기도 하고요. 또 현재 주가도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올해 하반기 들어서부터 또 내년까지 이제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공부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 이제 왜 5G로 가야 되는지 해서 먼저 좀 볼게요. 이제 뭐 5G는 단순히 속도만 좀 빨라지는 게 아니라요. 5G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이제 미래의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5G 특징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초고속, 그리고 저지연, 고신뢰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헬스케어, 뭐 산업에도, 또 스마트 농업에도 쓰일 수 있고요. 스마트 그리드도 쓰일 수 있고, 자율주행에도 쓰일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하게 무궁무진하게 쓸 수 있는 기술이 이제 5G고, 이 5G가 정말 선제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는 인프라죠. 이제 선제적으로 구축이 되어야지만, 그리고 뭐 이제 미래 산업에 쓰이고 있는 자율주행 같은 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뭐 비대면 의료 진료라든지, 뭐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5G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5G 시장은 이제 그 화웨이가 압도적인 세계 1위 사업자였습니다. 이제 그 델로로 그룹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만든 자료인데요. 화웨이가 이렇게 에서 쭉 가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2020년 이제 들어서 쭉 꺾이기 시작했죠. 이게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미국 화웨이를 계속 이제 제재하기 시작할 때부터 점유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세계 1위 사업자였지만 지금 MS에서 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노키아하고 에릭슨이 2위,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어떤 자료에서는 에릭슨이 아직도 높다라고 나오기도 하고, 노키아가 이제 따라오는 그림이긴 한데, 여기는 이제 노키아가 높게 나왔는데요. 어쨌든 세계 2, 3위가 지금 에릭슨하고 노키아 두 개가 이제 업체 뒤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도 중국 업체입니다. 중국 업체도 MS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고요. 시스코, 시에나, 삼성. 삼성이 이제 밑에 이제 좀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삼성이 세계에서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또 때로는 뭐 4위, 5위 정도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 미국에서 이제 화웨이를 퇴출하겠다. 그리고 이제 7월 14일 날 중국 통신 장비 퇴출에 2조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통신 장비를 이제 제거한 작업에도 돈을 투입해서 이제 화웨이 장비 빼고, GT도 지금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GT도 같이 이제 영향을 받아서 이 미국의 화웨이하고 GT를 제재를 하게 되면 그 반사이익이 누가 받게 될 것인가, 아니면 2위, 3위 사업자 에릭슨, 노키아,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 볼 때 이제 우리나라의 통신 장비, 네트워크 장비주를 만든 회사들이 이 화웨이하고 노키아 비중이 높은 회사, GT 비중이 높은 회사가 대표적으로 KMW입니다. KMW가 계속 비중이 높았고, RFHS도 이제 비중이 높았는데, 요 회사들이 이제 꺾기 시작하니까 매출이 잘 안 나오는 구조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전방 산업에서 어느 서플라이 체인을 갖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알고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통해서 그 네트워크 장비주 많이 납품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삼성의 그 5G 시장이 이제 5G가 작년 9월에 그 이제 미국의 버라이즌에 납품을 하면서, 그때가 정말 이제 그 5G 장비주의 피크치였습니다. 주가를 보시면 작년 9월이 가장 높았어요. 그 이후로 이제 쭉 코로나 때문에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삼성이 이제 AT&T, 미국의 AT&T 수주에 열심히 공을 들였으나, 이제 노키아한테 넘어가면서 그 시장이 좀 뺏기고 나면서부터 주가가 계속 많이 빠졌는데, 그래도, 일본의 이제 NTT 도코모에 장비를 공급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의 버라이즌, 그리고 AT&T도 뭐 이제 일부 물량은 들어갑니다. 스프린트에도 들어가긴 하고요. 그래서 일본 NTT 도코모, 또 일본의 KDDI 이 업체들에게 삼성전자가 수주했다. 유럽의 가장 큰 이동통신 사업자 중 보다폰에도 이제
납품한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제 IM 사업부에서 하고 있죠. 이 IM 사업부에서 5G 시장에도 좀 많이 좀 신경을 쓰고 있구나. 그쪽으로 가는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도 향후 괜찮을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소주 장구 이제 그 통신 장비 시장의 점유율 MS를 보시면 삼성전자 계속 이제 쭉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전자의 5G 장비를 공급하는 이제 회사들 이렇게 옆으로 서플라이 체인이 나와 있는데 SKT나 KT나 LG 플러스 우리나라 세계 통신 회사에는 삼성전자 장비를 쓰는 거죠. 그리고 미국의 버라이즌이나 ITNT, 스프린트, 버라이즌 가장 큰 이제 물량이 들어가고요. 이쪽은 일부도 들어간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아까 NTT 도코모랑 KDDI, 캐나다의 사스케텔도 물량 수주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때도 좀 5G도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그리고 뉴질랜드 스파크라는 회사에도 5G 장비를 삼성에서 공급합니다. 미국 시장에 이제 그 통신 장비 그 통신 회사들의 이제 그 MS를 나타낸 건데요. 이 파란색이 브로와이즌이고 회색이 AT&T. 여기 이제 T-모바일이라고 나와있죠. T-모바일인데 사실 이제 그 T-모바일하고 그 미국의 스프린터하고 합병을 했습니다. 합병을 해가지고 여기부터 이제 보시면 초호석밖에 없잖아요. 예, T-모바일 합병했기 때문에 요때부터는 이제 스프린터가 없어지고 T-모바일 합병된 수치입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브라이즌이 한 29% 정도 차지하고 AT&T가 45% 가까이 차지하죠. T-모바일이 25%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의 큰 이게 빅3 시장 통신 사업자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20년 9월에 이제 브라이즌 장비를 수주했다고 크게 이제 그 기사가 나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5G 장비, 네트워크 장비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가 간단하게 보시면요. 여기 이제 중계기, 광중계기, RF 중계기가 있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도심 곳곳에 우리 그 기지국 뒤에 좀 세워 있는 것들 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건물 옥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리고 이제 건물 안쪽에는 스몰셀, 인빌딩 장비, 스몰셀들이 이제 설치가 되어 있고, 요것들이 산이나 좀 이제 외곽 쪽에 전부터 좀 큰 기지국 있죠. 이 기지국에 이제 이쪽으로 전파를 보내고, 이 기지국에서는 이제 이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 RRH, RF 필터 이런 부품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5G 프론토를 통해서 전화국을 가고, 여기서 다시 백홀 장비를 이용해서 클라우드까지 연결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구조를 보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러면은 이제 요 중계기, 스몰셀 만드는 회사들이 있겠죠. 그리고 기지국 안테나 만드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프론트홀, 백홀 만드는 회사들,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장비주들이 이쪽에 몰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웨이와 G2E 비중 높은 회사들의 매출처가 좀 다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삼성전자하고 또 에릭슨, 뭐 노키아 쪽 매출 비중 높은 회사가 좋겠죠. 아무래도 이제 요쪽 시장을 삼성전자, 에릭슨이나 노키아가 이제 가져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KMW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삼성전자가 나왔지만 삼성전자보다는 사실은 화웨이 비중이 가장 높은 회사였어요. 2019년도만 해도 KMW의 그 매출 비중에서 화웨이가 45% 이상을 차지했고, 중국의 GTE, 그 노키아, 이쪽 비중이 굉장히 높았어요. KMW. 특히 노키아하고는 같이 공동으로 개발 연구를 했을 정도로 좀 친밀한 관계 형성돼 있고, 삼성전자는 사실 매출 비중이 5%가 안 됐었어요. 그리고 작년 그 4분기 기준만 해도 5%가 안 됐어요. 삼성전자 비중이. 그래서 KMW는 사실은 삼성전자 향으로 서플라이 체인을 기대해보기 좀 어려운 회사가 있어요. 왜냐면 국제시장에서 노키아하고 삼성전자가 경쟁하는 구도잖아요. 미국 AT&T도 노키아 쪽으로 물량이 많이 가버렸죠. 그래서 요 경쟁 구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내 KMW 물량을 막 끌어 쓰기가 조금 껄끄러운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이제 아쉬운 점이 있고, 화웨이와 GTE가 있는데 이쪽이 시장이 계속 이제 두들겨 맞고 있기 때문에 세계 시장에서, 그래서 KMW 이때부터 꺾이기 시작했죠. 2019년도 피크를 찍고 나서 화웨이 계속 점유율이 떨어지면서 매출이 좀 작게 나오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이스테크가 이제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아요. 안테나 주로 만들고 있고, 우리나라 안테나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게 에이스테크고요. 삼성전자 매출 비중이 높고, 이 회사가 에릭슨의 벤더가 되면서부터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갔어요. 원래 계속 4,000원, 5,000원 계속 머물러 있다가 2020년 들어서부터 이제 그 에릭슨의 벤더 선정이 되면서 그때부터 주가가 지금의 이제 15,000원, 2만원 막 최고 피크까지 3만원까지 1,000만원까지 찍고 내려왔죠. 그래서
요때 이제 에이스테크가 현재 삼성전자 에이스 둘 다 벤더 선정돼 있어서 이 부분 좋은 부분이 있고, 서든 시스템 같은 경우 사실 이제 그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기지국에 들어간 함체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5G라고 봐서 묶기 힘들긴 해요. 이제 이쪽에 그 장비 들어가는 케이스 만드는 회사겠지만 회사라서 이제 묶어놓은 거고요. 오이 솔루션은 광 트랜시버가 이제 삼성전자도 들어가긴 하고요. 이쪽도 납품되고 있다 보여 있고, RFHS 같은 경우는 이제 갈륨 트랜지스터죠. 이것도 이제 삼성전자, 노키아, 화웨이, 에리슨 다 들어간다 라고 나와 있고, 다산 네트워크스도 국내 이통 3사로 들어가고요. 여기도 이제 해외 사업자 또 그 다산 네트워크스의 자회사가 있죠. 자회사 통해서 미국 업체로도 들어갑니다. 솔리드도 국내 이통 3사에 들어가고요. 여기도 현재 이제 그 영국 쪽으로도 납품되고 있죠. 이노와이어리스가 이쪽도 이제 개체 장비 만드는 건데 여기 4개 들어가고 스몰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KMW를 볼 텐데요. 우리나라 대표 정말 그 5G 장비의 랠리를 이끌었던 KMW입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까지 올라왔던 정말 투자자에게 큰 수익을 안겨줬던 KMW인데, 이 회사는 주로 뭘 만드는가? 필터, 매크로 필터라고 하는데 필터하고 안테나, 요 이제 마이모 안테나죠. 요게 굉장히 중요하죠. 요거를 굉장히 중요한, 이제 많은 기술력이 필요하기도 하고, 요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부분 중에 하나고, 멀티포트 안테나, 그리고 시스템이라고 이제 그 이제 사업 보고서 표현되어 있는데, RRH하고 여기 MMR 장비들입니다. 요거 시스템 쪽으로 이제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KMW에서. 그리고 요 장비가 그 처음에 KMW에서 개발을 했을 때 굉장히 호평을 받았던 장비죠. 그 각도나 이거 조정하려고 하면 전부터 좀 높은 이제 기지국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요 리모트죠. 밑에서 리모컨으로 요 각도랑 방향을 조정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처음에 나오고 났을 때 굉장히 좀 이슈가 됐던 그런 장비입니다. 자, KMW 보시면 이제 재작년 보시면 매출 비중이 굉장히 좀 시스템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근데 작년에 이제 절반 이하로 확 줄었고, 올해 1분기는 이제 거의 한 작년만큼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시스템 쪽에서. 그래서 시스템이나 안테나 쪽이 많이 확 줄었어요. 굉장히 많이 줄어버렸죠. 안테나 쪽 줄었고, 필터류 쪽의 비중이 굉장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은 시스템하고 필터 쪽은 아무래도 작년보다 좀 나아지겠다. 하반기에서 수주가 좀 많이 나온다고 하면 작년보다 나아질 것 같고, 근데 안테나 쪽이 이제 안 좋죠. 많이 빠져 있고, 하반기 수주에서 좀 이제 노키아 쪽의 수주가 중요해요. 이제 뒷부분 이제 나올 텐데, 그 이제 올해 1분기까지는 노키아 수주가 더 없었어요. 그래서 노키아 쪽에 좀 이제 다시 수주를 받아내는 게 이 KMW의 좀 매출에 증대하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고요. 단가도 굉장히 많이, 시스템 쪽이 단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그래서 단가가 많이 빠졌고, 이 부분도 이제 매출 감소의 한 원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생산 실적 가동률 보시면 가동률이 거의 65% 정도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업황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이 좋지 않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재무제표 보시면 유동 자산 쪽은 조금 이제 현금이 좀 이게 많이 늘었다가 다시 좀 줄어들었죠. 매출 채권은 그래도 작년하고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 재고 자산이 좀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전방 업체들이 그 미리 수주를 좀 미리 땡겨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재고 자산은 좀 가져갈 필요가 있죠. 화이브 정비들은. 근데 이제 재고 자산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전방 업체 쪽에 아직까지 수주가 많이 나오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들도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아직 돈 받을 건 아직 작년하고 비슷하게 남아 있죠. 부채는 뭐 이제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나마 좋은 점은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KMW 그래서 재무 쪽은 괜찮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죠. 그리고 이익잉여금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계속 배당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무 쪽은 생각보다 괜찮다. KMW 그동안 많이 벌어놓은 돈이 있기 때문에 괜찮고, 이제 매출을 보시면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반토막 났죠. 아까 말한 화웨이하고 GT 물량이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노키아도 물론 이제 그 시설 투자를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5G 쪽이 정말 많이 이제 시설 투자가 잘 안 되고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작년만큼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영업이익은 뭐 형편없이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이제
이 회사들도 고정비 지출이 있죠. 뭐 이제 아무리 투자를 안 한다고 해도 전방업체가 이제 수주가 없다고 해도 인건비도 나가야 되고 시설 유지비도 나가야 되고 그렇죠. 관리비도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비용들이 많이 빠지기 때문에 고정비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많이 빠졌고 당기순이익도 이제 작년에 엄청나게 많이 빠졌죠. 보십시오. 작년에도 당기순이익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주가도 많이 빠졌고 올해 1분기는 그래도 좀 이제 좀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올해 기준으로 본다면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고요. 요게 이제 중요한데요. 이 매출처가 2019년도부터 제가 쭉 봐보면은 19년도에는 화웨이하고 약간 말씀드린 GT 중국 업체 쪽 물량 비중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40% 이상 차지를 했고 절반 이상이 중국 업체 화웨이와 GT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전방 업체를 계속 못 가다 보니까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노키아가 계속 높았어요. 노키아 매출 비중이 계속 높았는데 지금 올해 1분기에는 노키아가 전혀 빠져버렸잖아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래서 노키아 비중이 이제 수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 노키아가 다시 수주를 좀 해서 이 매출이 나와야지만 KMW 주가가 좀 좋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라쿠텐 비중이 제일 높아요. 지금 일본의 업체 라쿠텐이 우리나라 그 장비를 많이 써요. 라쿠텐 쪽이. 그래서 라쿠텐 매출 비중이 제일 높게 나왔고 KD에도 일본 업체잖아요. 그 후지츠도 일본. 후지츠는 이제 물론 여기 후지츠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이제 장비지만 일본 업체의 비중이 높은 거는 일본 지금 올림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시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쪽에 5G 쪽이 그나마 좀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제 8%가 돼 있잖아요. 사실 이것도 높아진 거예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는 5%가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 매출 비중은. 아까 말했다시피 삼성전자하고 KMW 벤더인 노키아라든지 이쪽은 다 경쟁 관계예요. 화웨이도 당연히 그렇고요. 이제 화웨이라든지 화웨이는 아예 빼버렸죠. 지금 여기서 사업부에서 빼버렸어요. 원래 제일 높았는데 이제 화웨이는 지금 빼버렸고 아예 GT 쪽만 좀 남아있죠. 근데 여기도 이제 미국이 계속 두들겨 팬다고 하면 GT도 이제 물량이 더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너희들 화웨이하고 GT 공급한 업체지 그러면은 미국 업체 공급 못해. 이제 계속 세계적으로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KMW도 이제 좀 삼성전자 매출 비중을 높여가는 방식을 필요하겠죠. 지금 8%까지 올라왔어요. 이것도 많이 올라온 겁니다. 올라온 거고 일본 업체하고 삼성전자 쪽으로도 많이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KMW도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노키아 수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이제 에이스테크로 볼 텐데 이 에이스테크는 안테나의 갑입니다. 안테나 우리나라에 정말 MS 50%를 차지하고 있는 안테나를 만들고 있는 게 에이스테크입니다. 에이스테크. 그래서 요런 이제 안테나 모양 보셨을 거예요. 요건 이제 마이크로 셀이라고 그래서 태양열을 이용한 안테나고요. 요건 이제 우리 아웃도어 건물 밖에 이제 세워놓는 그런 아웃도어 장비 그리고 인도어 장비도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제 건물에 들어간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안테나 보시면 되겠고 요 샤크 안테나 차 우리 옛날 많이 달았잖아요. 그죠? 요 샤크 안테나도 에이스테크에서 만듭니다. 통신 안테나 다 만들고 있고 재밌는 부분이 이 에이스테크는 우리 삐빅하고 스마트키 누르잖아요. 그 안테나도 만듭니다. 삐빅하고 스마트키에 송수신하는 안테나도 만들고 그리고 차 타면 이제 공기압 나오잖아요. 운전수 쪽 공기압이 줄어들었습니다. 경고등 뜨고 하잖아요. 그 공기압 체크하는 TPMS 안테나도 있어요. 그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차에 이제 LTE 와이파이 안테나 차량에 장착되는 안테나도 LTE 와이파이 안테나도 만들고 그리고 이거 중요한데요. 요게 이제 향후 자율주행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차량에는 이제 ADS 그래서 ADAS라 그래서 이게 차량에 이제 사물을 감지해서 여기 차선을 인식하는 ADAS 있죠. ADAS하고 ACC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해서 레이더 쏴가지고 앞에 차가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AEB라고 하죠. 여기 이제 고속버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요즘에 차들 들어가면은 전방에 차가 갑자기 멈춘다 그러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그 안테나를 에이스테크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라이다든지 레이더든지 이쪽에 다 송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에이스테크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에이스테크의 안테나 범주는 차량 전장용도 굉장히 많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제 군사용 레이더 시스템 군사용 그리고 선박용 이쪽 레이더에 관련되는 안테나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안테나면 에이스테크가 정말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다양한 분야에 다 걸쳐 사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플라이 체인은 굉장히 좋아요. 서플라이 체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에릭슨의 밴드가 선정됐고요. 인도의 릴라이언스 지오도 에이스테크에 이제 납품처가 되겠고요. 그리고 LG전자 차량용 들어가는 그 LG전자의 안테나도 에이스테크에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도 다 이제 에이스테크의 밴더예요. 그 밴더는 굉장히 좋아요. 앞으로도 굉장히 좀 유망할 수 있는 그 밴더를 다 갖고 있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강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경 안테나는 50% 정도를 에이스테크에서 좀 만들고 있고 차지하고 MS 차지하고 있고 인도 쪽 베트남에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KNW도 그렇고 에이스테크도 그렇고 뒤에 나온 다산 네트워크스도 그렇고 이 베트남에 다 이제 생산 시설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쪽에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그쪽만 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2017년도에 마이모를 개발해냈어요. 매시브 마이모 2017년도에 개발 완료했고 KMW하고 사실 경쟁하는 구도죠. KMW 경쟁하는 구도고 이제 세계 시장에서도 KMW와 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인데 국내 회사 중에 에이스테크가 보시면 되겠고 이 회사 보시면 여기 이제 RF 쪽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RF 부품들이 이제 매출 비중에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작년보다는 올해 나겠죠. 작년 전체보다 올해 1분기 기준을 보게 되면 올해 1분기 기준 봤을 때는 작년보다는 RF 부품 쪽이 더 괜찮으실 것 같고 이제 기저귀 안테나 쪽이 지금 많이 빠져 있죠. 보시면 작년이 재작년에 반밖에 안 나왔고 올해 1분기는 거의 뭐 반의 반밖에 안 되죠. 이거 곱하기 4해도 작년만큼 될까 말까예요. 물론 이제 하반기 쪽 업황이 좀 개선되긴 하겠지만 이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도 보시면 그래도 상품 많이 안 빠졌죠. 아까 KMW는 가격 변동이 굉장히 많이 빠졌었는데 에이스테크는 많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긍정적이고 이제 가동률 보시면 RF 부품적 66% 정도 나오죠. 기지국용 안테나 보세요. 43%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직 전방 업체들의 기지국용 안테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구나 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고 전장 쪽하고 모바일 안테나는 굉장히 좋죠. 전장 쪽은 굉장히 이제 생산 실제 그대로 75% 정도 나옵니다. 가동률이 70%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원사업부는 견조하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근데 리스크가 뭐냐면 부채가 많고 또 사채가 많아요. 그게 리스크예요. 그래서 서플라이 차이는 굉장히 좋은데 유동자산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부채 보시면 자본 대비해서 거의 5배가 넘게 부채가 높아요. 이게 큰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스테크가 이 부분이 이제 아쉬워요. 그러니까 계속 부채를 지금 못 줄여 나가고 있고 거의 이 정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문제고 아쉽고 이익잉여금 보시면 재작년보다 작년에 엄청나게 많은 이제 100억 원 가까이 그 이익잉여금의 손실 났죠. 그러니까 이제 배당은 기대할 수는 없는 회사입니다. 사실 지금 배당 줄 수는 없는 구조고요. 이 부분이 좀 아쉽기도 하고 이제 매출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도 작년만큼은 나오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볼 수 있겠고 이제 전환 청구권이 지금 전환 사채가 좀 많이 있어서 올해 6월 9일자로도 이제 200억 가까이 지금 이제 상장이 됐어요. 이제 전환이 됐습니다. 주식 전환이 됐고 현재 남아있는 물량도 350억 중에 200억이 지금 이제 8,732원짜리가 200억이 지금 상장이 됐고 150억이 남아있죠. 150억 남아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23,557원짜리가 250억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환사채가 총 한 600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거기다 주식 담보대출도 있습니다. 그 대표분들에서 이제 주요 그 종속기관들 보면은 다 주식 담보대출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 좋고 이제 올해 매출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게 되고 대규모의 작년에 이제 적자가 워낙 많이 났고 우리 1분기 적자가 났지만 작년이 너무 많이 적자가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거죠 회사도. 그 부분이 이제 좀 아쉽고 올해 좀 업황이 좀 좋아져야 될 텐데 그에 따라서 좀 크게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에이스테크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현대차라든지 LG전자라든지 이쪽을 향후로도 향후 자율주행 관련해서라도 엮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RFHSC는 이제 쉽게 두 개죠. 갈륨 트랜지스터하고 갈륨으로 이제 이용한 전력 증폭기 두 개가 이제 거의 주력입니다. 여기서 사실 매출의 90%가 나옵니다. 그래서 겐 트랜지스터, 겐 전력 증폭기 요게 두 개가 주력인데 요게 이제 그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500V 220V 220V 나마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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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V 나마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등 밴드가 다 등록이 되어 있고, 그 특이한 게 주요 방산업체 밴드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미국의 레이티온이라든지 이런 방산업체들에도 밴드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게 이제 RFHS입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RF 머티리얼즈가 있죠. 원래는 그 메탈라이프였는데 이름이 바뀌었어요. RF 머티리얼즈로 바뀌었고 자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 트랜지스터하고 절충퍼기가 이제 주력인데, 요게 이제 통신용 장비에 5G 매시브 마이모 기지국에나 초소형 무선 기지국에 적용된다. 요게 보시면 되겠고, 요게 이제 전력 소비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수도 있고 장비 자체의 효율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관련 트랜지스터를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나라 최초로 개발해낸 회사가 RFHS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매출 비중이 보시면 두 개예요. 두 개에서 거의 이제 90% 나오고 있고, 트랜지스터 매출 비중은 조금씩 이제 축소되고 있는 반면에 전력 증폭기 쪽에 좀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45도 55 정도 비중으로 이제 여기서 매출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 변동 보시면 트랜지스터 쪽은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전력 증폭기 쪽은 조금 빠지고 있죠. 그래서 그 뭐 전 세계 시장의 크리라는 회사하고도 조금 이제 그쪽에서도 만들고 있거든요. 겐 트랜지스터라 이쪽을. 그래서 그쪽하고 경쟁한다 보시면 되겠고, 1분기 말 기준으로 360억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고, 매출 실적 보시면 괜찮아요. 꾸준해요. 그래도 매출은 그러니까 재작년이 좀 좋았고, 작년은 맞았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전력 증폭기 쪽은 올해 1분기 괜찮았어요. 이게 이제 4분기까지 가게 되면 재작년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래도 긍정적이다. 재무 상태는 양호한 편이에요. 재무 상태는 이제 요정 자산은 크게 뭐 조금씩 내려왔고, 당좌 자산도 계속 꾸준하게 조금씩 늘려오고 있고요. 이제 그 부채가 자본 대비해서 높진 않아요. 자본 대비해서는 그래도 부채가 낮은 편이고, 이 부분 긍정적이고, 자본금, 자본잉여금도 계속 이제 가지고 있고, 이익잉여금도 계속 보세요. 그래서 쌓아놓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매출의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재작년에 물론 당연히 모든 업체가 그랬죠. 재작년 기준만큼 못 나왔어요. 작년에. 그래도 재작년보다 많이 한 70% 수준이니까 많이 빠지진 않았고, 다행히. 올해 1분기에는 이제 매출 이 정도 기준이라고 하면 작년보다는 잘 나올 확률이 높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이제 적자를 냈었는데 올해는 영업이익 흑자로 돌아섰고, 당기순이익이 이제 적자를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낮은 편인데 19년, 20년 당기순이익 흑자 시현했지만 올해 1분기에는 당기순이익 적자가 돌아섰고, 그리고 이제 요게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유증을 대규모로 했어요.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그 무려 단기 차입금은 330억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1년 안에 갚아야 될 채무가 330억이 있고, 유증을 830억을 했어요. 보시면 이제 발행 예정 금액에서 주주배당 유상증자를 했었잖아요, 한번. 그리고 납입일 7월 15일인데 830억에 달한 유증을 통해서 뭘 할 것이냐. 이 회사는 이제 시설 투자하고 운영 자금을 쓰겠다라는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 부분이 조금 이제 앞으로 뭐 시설 투자해서 조금 이제 계속 전방 수요가 좋고 매출 잘 나온다 하면 괜찮지만, 어쨌든 이제 단기 차입금하고 유증인 조금 걸림돌이 있다. 그 다음에 솔리드를 볼 텐데요. 솔리드는 요 이제 가장 핵심이 요 DAS라는 장비입니다. DAS 장비고, 요 DAS 시스템은 이제 인빌딩 커버리지라 그래서 빌딩 안에 들어가는 장비들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층별을 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코어 네트워크로 와가지고 다 같이 이제 일괄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이렇게 지하철, 영국의 그 지하철 이제 그 장비를 솔리드가 수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커버리지, 인빌딩 커버리지를 할 수 있고, 독립적으로 이 빌딩 안에 있는 이제 그 통신 장비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솔리드가 하고 있고, 이제 그 C-RAN 장비라고 해서 요걸 이제 55% 정도 에미스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보시면 모바일 프론트홀 장비인 C-RAN 모바일 프론트홀 장비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한 50%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30% 정도를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구성 장비가 액세스망하고 코어망 크게 두 개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제 솔리드는 이 두 개 사업 부분에서 이제 주로 사업을 하고 있다. 액세스망도 하고 코어망도 한다. 그리고
국내 이동 3사도 장비를 공식 납품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스프린터는 버라이즌의 벤더로 2011년도 등록됐고, 예, 에릭슨에도 12년도 등록됐다. 그리고 일본 이동통신 사업자에도 납품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 시장으로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어요, 솔리드가. 그러니까 자회사가 보시면 미국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서울을 비롯해서 중국도 있고,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여기 영국에서 이제 이번에 성과를 좀 냈죠. 그래서 솔리드가 이제 해외 자회사도 갖고 있고, 일본 향해 이제 매출도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 쪽 보시면 솔리드 저편이 있잖아요. 솔리드 저편이 있는데 이쪽으로도 계속 이제 매출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꾸준하게 작년에 잘 나왔죠. 그러니까 일본은 지금 이제 올림픽 때문에 계속 시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나마 이제 그 꽁 대신 닭 개념으로 계속 일본 업체들을 향해서 좀 이제 매출 좀 그래도 좀 벌여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좋겠죠. 그 유상증자가 한번 나왔었어요. 그래서 유상증자 하면서 주가가 완전 급락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솔리드가 이제 그 빌딩을 가지고 있거든요. 임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매출이 한 20% 가까이가 이제 임대료에서 나오는데, 여기 세입자하고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보증금을 우리 250억 돌려줘. 대신에 월세를 1억씩 낼게라고 해서 임차 보증금 상환금을 250억을 이제 요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왕 이거 한 김에 현금을 좀 땡긴 김에 우리가 좀 5G 사업하려고 원자재도 같이 매입대금 같이 해서 유상증자를 하자라고 44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공시하면서 주가가 한번 확 급락했었어요. 근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 사실 크게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임대료 보증금을 주고 월 임대료 다시 1억씩 임대 수입이 들어온다고 하면 연간 12억의 이제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어쨌든 요게 이제 급락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고, 7월 12일에 이제 하나금투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냈었는데, 이제 영국의 이제 통신사의 그 지하철 공사 중계기 공급에 솔리드가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는데 솔리드가 성공하면서 영국 지하철 공사에 납품하게 됐다. 그리고 영국 최대 통신사인 EE에도 이 DAS 장비를 공급하게 됐고, 6월달에 그 공시가 나왔어요. 미국 지역의 DAS 공급도 이제 그 체결했다고 공시가 미국 지역에 떴고요. 그래서 솔리드가 하반기도 괜찮겠는데 라는 이제 그 기대감을 갖게 되죠. 3분기는 흡사 되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4분기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SKT로도 광주 경기 매출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그래서 솔리드 3분기 4분기 내년까지 괜찮을 것이다 라는 이제 리포트를 냈습니다. 자, 유동자산은 그 생각보다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예. 크게 변화가 없고, 부채도 이제 거의 크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유지하려고 이제 유중을 이제 한 거죠, 사실.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높긴 하지만 거의 뭐 우려할 수준은 아니에요. 우려할 수준은 아니고, 19년도부터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를 냈어요. 이 부분은 좀 이제 아쉽고, 당기순이익도 19년도에는 흑자를 냈지만 작년에 좀 많이 적자를 내고 올해 1분기까지 적자를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당기순이익은 적자를 내고 있지만 하반기에 이제 아까 말한 그 영국 쪽에 이제 DAS 장비라든지 이쪽 수주에 따른 실적을 증가하는 거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반기부터 정말 턴어라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솔리드가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재무 사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근데 유중 때문에 많이 좀 주가 빠졌었고, 자, 다산 네트워크스를 볼 텐데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정말 이 다자 마늘 다자 만 한자로 마늘 다자처럼 정말 다양한 네트워크 솔루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뭐 국방, 공공기관, 기업 이쪽에 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CCTV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 제공하고 있고, IoT 서비스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을 통한 클라우드까지 다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요게 뭐냐면요, 그 오토 캠핑장에 설치되어 있는 무선 백홀을 솔루션을 적용한 건데, 여기 장비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면 얼마 걸리지? 거리는 얼마지? 라는 것도 이제 뭐 거리가 912m다. 거리가면 14분, 자전거 가면 4분 걸린다.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무선 백홀 장비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게 실제 적용된 캠핑장에 이제 적용된 사례를 나와 있는 거고요. 이 다산 네트워크스의 효자가 바로 이제 자회사인 DZS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미국 회사였고, 미국 회사를 갖다가 이제 자산 네트워크가 사들이면서 이 회사의 FTTX라는 이 장비 요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납품을 미국 업체들이 향해 가는데, 요게 미국 그 통신사로 바로 직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통신 장비 회사들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라는 메인 벤더가 있고, 그 메인 벤더를 통해서 이제 뭐 AT&T를 가든지 버라이즌을 가든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죠. 인도 릴라이언스 지오를 가든 이런 시스템인데, 요 다산 네트워크스는 자회사 DGS에서 바로 그냥 직납이 가능합니다. 삼성전 통하지 않고 바로 AT&T든 뭐 T모바일이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요게 큰 장점이고, 요 회사의 이제 매출 비중이 크게 나옵니다. 뒷부분 볼게요. 보시면 요 이제 다산 네트워크스의 리빈트가 있었는데 최대 주주가 변경이 됐어요. 무슨 얘기냐면, 원래 다산 인베스트라는 이제 회사가 이 회사의 대주주였고, 같은 계열사죠. 그리고 이 밑에 다산 네트워크스라는 회사를 뒀고, 다산 네트워크스 밑에 이 솔로에타라는 상장사입니다. 솔로에타라는 회사를 뒀었고, 이 밑에 DGS라는 자회사를 뒀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어떻게 되느냐, 이 다산 인베스트에서 요 다산 네트워크스 지분을 솔로에타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솔로에타가 이제 다산 인베스트 밑에 들어왔고, 솔로에타 밑에 다산 네트워크스가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다산 네트워크스 밑에 DGS를 주는 요런 이제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이런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원래는 자회사였는데 솔로에타가 이제 위로 올라가 버렸어요. 중간 지주자 역할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이 최대 주주가 다산 인베스트웨에서 솔로에타로 변경됐다. 이런 이유는 뭔가 이제 조금 이제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서 요 현금을 좀 마련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의도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 M&A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DGS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지금 쏠쏠하게 굉장히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거든요. 원래 좋은 테크놀로지였는데 이걸 DGS 편입했잖아요. 그래서 요 회사가 이제 독일 통신장비 업체도 지금 인수하고, 그리고 올해 캐나다 통신장비 업체인 업텔리아라는 회사도 지금 인수하고, 미국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인 RIFT도 인수하고, 그래서 M&A를 좀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그 자산 네트워크가 약간 중간 지주 역할 회사로서 이제 요 밑에 자회사를 두는 여기 밑에 DGS도 있고, 업텔리안도 두고, RFT도 두고, 이런 회사를 이제 자산 네트워크가 투자를 좀 M&A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 DGS가 1분기만 수주 잔고가 1200억이에요. 1200억의 수주 잔고를 갖고 있어요. DGS가 대박이 났죠. 그래서 이 DGS 주가가 지금 3배가 갔어요. 그래서 이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뭐라고 했냐면, 요 DGS 주가가 9개월 동안 거의 3배 가까이 올랐다. 그런데 요 DGS 주가를 자회사 갖고 있는 다산네트워크는 거의 안 움직였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 이제 BW 신규인수권 부사체가 좀 많아요. 다산네트워크도. 그래서 요거 물량이 나올 것 같아서 좀 주가 안 간 경우도 있고, 5G 장비주가 다 같이 안 가는 경우도 있었고, 현재 다산네트워크의 매출의 80% 정도가 이 DGS 통해서 나온다. 보시면 요게 이제 그 매출 비중 보시면 액세스하고 네트워크 있잖아요. 예. 요 70%인데 요거 다 지금 DGS 나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회사를 먹이 살리고 있는 게 요 DGS라는 나스닥 상장된 자회사예요. 그래서 다산 네트워크는 이 정말 DGS라는 회사를 자회사를 잘 사들여서 지금 쏠쏠한 재미를 보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업텔리아라든지 이 회사들을 M&A를 열심히 하고 있다. 돈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 사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잘 나오고 있고, 이 부분이 이제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된 것들은 이제 경영권 강화가 목적이 가장 크다. 그리고 소액주택 입장에서는 호재를 가질 수는 없다라고 이제 김홍식 애널리스트가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최대 주주가 변경된 부분 있고, 뭐 DGS의 캐리 하드, 예, 정말 이 자회사가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매출 비중 이제 DGS가 아까 봤을 때 70% 정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매출들은 이제 국내이동 3사 쪽으로 이제 수주가 좀 나와야 되겠죠. 국내이동 통신 3사들이 시설투자에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코로나도 있었고, 또 정부에서 압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투자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우리나라 국내 통신 장비 업체들 주가가 계속 다 이제 지지부진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제 뭐 재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유동 자산은 큰 뭐 영향은 없고요. 부채도 뭐 큰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자본 대비해서 부채는 좋은 수준이에요. 예, 좋은 수준이고, 여기도 이익잉여금은 계속 적자를 내고 있죠. 그래서 결승금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이 회사도 당연히 뭐 배당을 기대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제 실적이 많이 좋아진다고 되면 이 부분이 좀 이제
내년쯤에나 아니 내후년쯤에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매출 기준을 보면요. 그 재작년, 작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도 잘 나왔죠. 그래서 올해 최소한 내년, 작년만큼은 되겠는데 최소한 작년보다 좀 더 나아지겠는데 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영업이익이 좀 많이 좀 손실이 났죠. 영업이익 좀 많이 손실이 났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손실을 내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하지만 요거를 이제 좀 커버해줄 만한 그 자회사의 아주 높은 성장률을 좀 기대해 보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신규 이수권이거든요. 310억짜리에 2019년 10월부터 이제 310억짜리 이제 BW 발행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오고 나서 계속 이제 여러 차례에 대해서 물량기 시장에 이제 출회가 됐어요. 단가가 보통 7,200원 나왔죠. 그래서 올해 7월 1일자로 해서 요 310억의 BW가 모두 다 상장이 됐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7,205원짜리 이 310억짜리 물량이 다 이제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이제 크게 뜰 때마다 조금씩 이제 팔아 나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있어서 다섯 리더스만이 안 들어온 부분이 있긴 한데, 이 부분이 이제 나중에 소화하면서 가긴 가야 되겠죠, 어차피. 그래서 자본 대비 부채도 양호하고, 매출액도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있고, 영업이익은 그나마 이제 계속 적자를 내고 있죠. 1분기에는 정말 적자가 좀 막 크게 났어요. 크게 났고, 당기순이익도 계속 적자폭이 이제 커지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다. 근데 그 부분은 열심히 M&A를 통해서 조금 이제 그 알짜 회사들을 사들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좀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리고 시작 투자가 좀 늦어지는 그런 단점이 좀 아쉽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좀 한번 해볼 텐데요. 조금 마음이 아팠어요. 이 5G 네트워크 관련주들이 정말 얼마나 어려운 정말 그 순간을 벌리고 있는가를 열심히 벌 수 있었고, KMW가 그나마 이제 재무적으로 가장 나아요, 사실. 왜냐면, 뭐, EPS도 269원 나오고요. 그리고 올해 1분기 기준에도 192원 나왔기 때문에, 올해 1분기만 나와도 이제 작년보다 훨씬 좋은 767원의 EPS를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BPS도 6237원, 가장 높고, 이제 두 번째 높죠. 여기 RFC에서 다음 높고요. 그리고 ROE도 3.1%. 시총이 지금 이제 뭐 2조 10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PER도 PER 68.9%예요. 그러니까 68.9배예요. 그러니까 PER이 굉장히 높은 편이죠. 근데 다른 장비주도 보세요.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KMW가 흑자를 좀 유지하고 있구나. 그나마 재무에서 그나마 괜찮구나 보시면 되겠고, PBR도 8.5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싸다고는 볼 수 없다 지금도. 하지만 이제 이 회사들은 조금 업황이 턴어라운드 되는 걸 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유일한 흑자 기업이긴 하고,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일본 업체 쪽으로 매출 비중 크게 늘려는 모습을 보고, 좀 이제 정말 이 전방 화웨이와 GT의 정말 이 몰락이 이 KMW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 라는 부분이 있고, 열심히 이제 변화하려고 하고 일본 업체 쪽으로 매출 비중을 늘리려고 하고, 껄끄러웠던 삼성전자 매출 비중을 늘려가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고 있고요. 작년보다 실적이 나아질 듯 하고, 노키아 쪽의 수주가 좀 이제 좀 나와야 될 텐데, 그래야 매출이 좋을 텐데, 또 물론 노키아 쪽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삼성 쪽가 좀 껄끄러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딜레마입니다, KMW는. 그리고 에이스테크는요, 서플라이 체인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정말 재무는 안 좋습니다. EPS 마이너스 1831원입니다. 올해 단기 1분기 단기 순이익 기준을 봐도 마이너스 322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마이너스 1287원이면 작년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제 정착폭이 좀 줄어들겠죠. 올해 기준을 보게 되면. 그리고 BPS가 1219원 나옵니다. ROE는 마이너스 26.4%. 뭐 사실 볼 필요 없죠. 사실 이거 이제 뭐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시총은 지금 이제 8천억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PER도 마이너스 마찬가지고, PBR은 14.6%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14.6배입니다. 그러니까 자본 대비 이제 5배 높은 부채가 좀 리스크고, 그리고 이제 그 대표 주요 최대 주주의 주담 대출, 그리고 전환사채가 계속 남아있다는 거, 이제 기지국 안테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요게 이제 5G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투자가 시작된다고 하면, 기지국 안테나 쪽에 매출이 좀 많이 늘어나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제 좀, 업황이 턴어라운드 될 수 있겠는데, 저는 이제 전략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4, 4, 5, 8.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전략.
요 전략을 에이스텍으로 가져가는 게 어떨까라고 싶습니다. 사실 5G 대장주 중에 하나긴 한데 재무 리스크가 너무 좀 커서 또 뭐 전환사채도 많이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크게 슈팅하게 되면 좀 물꼬리다고 내려오는 모습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파는 전략을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RFHS도 사실 코스닥 150 종목입니다. 이 세 개가 코스닥 150 종목이에요. 그래서 다 지금 고민도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지금 이제 EPS 보면 작년 기준 66원이 나왔어요. 올해 1분기에는 적자 이제 전환하면서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12원 나왔고요. 1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올해 마이너스 50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런 이제 예측이 가능한데, BPS는 사실 이제 8,610원 제일 높아요. 그래서 장부에는 돈이 많이 좀 쌓아놨어요. 사실 이익 잉여금도 그렇고, 뭐 자본금도 그렇고, 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BPS 쪽으로는 괜찮습니다. 가장 요즘 잘 나온 부분이 있는데, ROE는 마이너스 0.1%, 그리고 시총이 지금 이제 9천억 정도 됩니다. 1조 조금 안 되고, 이제 지난 금요일 16일 기준입니다. PER은 마이너스 771배. 이게 뭡니까, 이게. 적자가 나오고, 이게 이제 마이너스 50원 나오니까, 사실 이건 계산이 이렇게 이제 한 의미가 사실 없죠. PBR이 4.4배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PBR도 4.4배 나오기 때문에, 그나마 요 5G 장비 중에서는 솔리드하고, RFHS가 PBR 기준으로 가장 그래도 낫다라고 볼 수 있겠고, 매출은 그냥 꾸준한 편이죠. 이제 겐 트랜지스터, 겐 전력 증폭기에 좀 독보적인 배타적인 위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꾸준한데, 단기 순이익 적자 전환 부분 좀 아쉽고, 그리고 대기업 이중을 830억 가까이 됐죠. 그중 이중을 통해서 시세 투자 좀 하겠다. 근데 또 포트폴리오가 사실 얘들은 겐 트랜지스터하고 증폭기 말고는 또 마땅히 내세울 게 없어요. 그 부분을 조금 이제 생각하면서 감안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자 전환 하기 전에도 사실 PER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인데 RFHS거든요.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하반기에 이제 후자 전환할 것인지 이거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솔리드 뭐 당연히 적자입니다. 작년 적자고 올해 1분기도 적자고, EPS 당연히 마이너스 나오고, BPS는 1794원 정도 나옵니다. 장부에는 좀 그나마 좀 쌓아놨고, ROE 마이너스 5.4%입니다. 시총이 이제 4천억 정도 되고, PBR은 그나마 좀 이제 4.4% 정도 나오면 4.4배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유중 때문에 주가가 한번 급락했던 부분이 있죠. 원래 주가가 빠졌는데 유중 때문에 더 빠져버린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250억의 임차 보증금 때문에 빠진 부분이 있었는데, 그나마 영국의 이제 지하철에 DS 수주하면서 그래도 이제 콜솔리드가 하반기 쪽은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게 되고요. 국내 이쪽 3사에 이제 DS 시스템 이제 공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액세스망에서 MS가 가장 높다, 50% 정도 차지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국내 이통 3사에 또 투자도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부분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또 영국 쪽으로 계속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 수주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작년 뭐 계속 적자를 냈기 때문에 당연히 EPS 마이너스 나오고요. 그래서 올해 좀 이제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좀 기대해볼 게 사실 별로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요 자회사 DGS 지금 캐리 하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까, 그 부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고, BPS는 좀 그래도 높은 편이에요. BPS가 주가 대비 거의 이제 반값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청산 가치는 높은 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ROE는 마이너스 15.1배 나오고 15.1% 나오고요. 시총이 3,520억, 3,530억 정도 되죠. 시총.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산 네트워크 제일 쌉니다, 지금. 그 다음 솔리드고, 여기들은 이제 대형주가 들어가 버렸죠. 대형주가 되겠고. 그리고 PER 기준으로도 마이너스 3.5% 나오고, PBR은 2.1배. 그러니까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산 네트워크가 가장 그래도 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여기 이제 M&A가 지금 이제 마무리 되어가는 거 있어서,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도 한번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국내 이동 3사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도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요 다산 네트워크스가요, 프랑스 쪽에 이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 쪽의 통신업체들 쪽으로 이제 광 네트워크 장비도 이제 공급하고 있고, 이쪽으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기 때문에, 솔리드가 영국에서 한번 이제 수주가 이루어진 것처럼 다산 네트워크스도 프랑스 쪽에 한번 뭐가 좀 이제 계속 꾸준하게
이를 낼 수 있는 그런 좀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데, 이제 신규 인수권 부채, 요거 신규 인수권을 좀 소화를 하면서 300억 넘는 이제 요 물량들을 좀 소화하고 간다는 점이 단점이죠. 그래서 여기도 유증했고, 예, 신규 인수권도 있고, 여기도 다 이제 뭐 CB 물량도 있고요. 그래서 5G 장비주들은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의해서는 조금씩 이제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이제 그나마 결론적으로는 KMW가 가장 안정적이고, KMW의 변화, 이제 매출처 다변화, 매출처의 비중을 어느 쪽으로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KMW 가장 포인트가 될 것이고, 에이스테크 서플라이체인이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이제 그 많은 부채들을 좀 줄여나가고, 전환사채 물량을 소화해 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고요. RFIC도 이제 시장 투자 통해서 이제 좀 규모를 키우고 뭐 매출 비중 늘린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포트폴리오가 두 개의 제품군에 좀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이 좀 이제 안타깝고요. 아쉬운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저는 이제 솔리드하고 다타 네트워크스 두 개 이제 좀 괜찮게 보고 있고요. RFIC도 뭐 지금 그 주가 흐름 보시면 그래도 요즘에 제일 안 빠진 게 종목이 RFIC입니다. 삼성전자적으로 매출 비중도 높기 때문에 요것도 괜찮고요. 에이스테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58 전략. KMW는 당분간 좀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얼마나 이제 시장의 변화에 이제 잘 적응해 가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5G 네트워크 장비들을 봤는데요. 정말 우리나라 그 회사들의 정말 얼마나 좀 눈물겨운 노력들이 있는가를 좀 같이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5G 장비들을 그나마 그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마음을 힘들게 했던 종목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래도 어쨌든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5G는 갈 수밖에 없는 선제적인 인프라이기 때문에 좀 긴 시각을 보고 가시고, 조금 이제 하반기 쪽 내년까지 좀 길게 보시고, 또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좀 저점이 빠질 때마다 좀 잘 매수하셔서 조금씩 이제 주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상승한다 그러면 절반도 수익 실현하고 절반도 지켜보고 다시 빠지면 다시 사고, 4458 전략도 5G 정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같이 잘 됩시다.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